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최근 소식을 논평 없이 전해드리는 제이팩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차량 한 대당 순이익이 도요타보다 8배 더 증가하여 처음으로 순이익이 반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에서 9월의 재무 결과는 자동차 산업에 커다란 충격을 전해주었습니다. 도요타의 연결 순이익은 4,342억 엔, 테슬라의 순이익은 4,542억 엔으로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두 회사의 순이익이 역전되었습니다. 도요타는 판매 대수에서 거의 8배나 많이 팔리는 데 반해 테슬라의 차량 한 대당 순이익은 8배 더 증가하였습니다. 러시아 사업 철수와 같은 특별한 상황 외에도 도요타는 여전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차량 한 대당 수익을 보면 테슬라 차량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테슬라가 10년 만에 상장된 이후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을 엔화로 환산하여 분기별 이익 비교가 공개되었는데요. 7월에서 9월 사이 테슬라의 순이익은 32억 9,200만 달러였고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38엔이었습니다.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도요타는 31% 감소하였고 테슬라는 엔화 기준으로 2.6배 상승했습니다. 도요타의 이 감소에는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다. 도요타는 현재 치솟는 자재 및 전기 비용이 부품 회사분까지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에서 9월은 이러한 비용을 포함한 높은 원자재 비용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4,500억 엔 감소했는데 이는 엔화 절하의 영향으로 만회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의 생산 철수와 관련하여 969억 엔의 일회성 비용도 상계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증권의 유자와 코타는 7월에서 9월의 이익 감소는 도요타의 본질적인 수익력의 고유한 감소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도요타의 영업이익은 5,627억 엔으로 테슬라의 5,089억 엔을 상회합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순이익이 도요타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제조업체와 동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7월에서 9월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의 약 5,550억 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독일의 BMW의 약 4,410억 엔과 그리고 독일의 폭스바겐의 약 2,720억 엔을 넘어섰습니다. 테슬라의 15%의 순이익률은 현재 업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마진 중에 하나입니다. 도요타가 테슬라의 역전을 허용한 주된 이유는 차량 한 대당 순이익의 차이 때문입니다. 도요타의 그룹 판매량은 262만 5천 대로 테슬라의 7.6배인 34만 4천 대였습니다. 반면 도요타의 7월에서 9월 차량 한 대당 순이익은 16만 5천 엔으로 테슬라의 132만 1천 엔 대비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테슬라는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로 랭크되었습니다. 도요타의 차량 한 대당 순이익은 지난 2년간 16만 엔에서 32만 엔으로 추이하고 있고 테슬라는 4월에서 6월부터 빠르게 성장하여 22년 3분기 연속 100만 엔을 초과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투자자의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일본 시간 11월 4일 저녁 현재 100조 엔으로 도요타 32조 엔의 3배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한 대당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회사의 경영 방침이 애초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요타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그리고 연료전지 차량을 포함한 폭넓은 동력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도요타는 채산성이 낮은 소형차에서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고급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와 모델 3만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더 저렴한 모델 3조차도 가격은 약 4만 달러부터이고 고급차뿐입니다. 또한 매출은 2년 만에 거의 2배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테슬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같은 수익성 있는 차량 내 소프트웨어의 추가 판매도 글로벌 경쟁사보다 앞서서 준비해 왔습니다. SBI 증권의 앤도 코우지 씨는 테슬라의 이익 성장은 차량의 양적 판매 효과가 최대의 요인이고 이어서 가격 인상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 증가가 뒤따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체를 일체에 성형하는 기가프레스라는 거대한 기계의 도입을 확대하여 적은 홍수로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부품을 이어붙이는 것이 아닌 한 번에 틀로 합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교함이 떨어질 수 있고 부분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빨리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자동차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로 공정을 단순화하여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 방법에서도 세계 각지의 영업 점포가 아닌 주로 이윤율이 높은 온라인 직판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전기차가 30년 후에는 대형 상용차를 제외한 세계 신차 판매 대수의 39%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1년 후 전망치를 1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더 엄격한 규제, 더 낮은 비용, 이것은 유럽과 미국의 수요 증가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요타는 30년 안에 350만 대의 EV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투입이 완료된 양산형 EV는 BG4X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요타 BG4X는 도요타 자동차가 제조한 배터리식 전기 콤팩트 크로스오버 SUV 자동차, 즉 자동차의 RV의 장점이 접목된 다목적 퓨전 자동차로 앞으로 실용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형태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 내부자에 따르면 도요타 경영진은 11월 1일 투자자들을 위한 실적 브리핑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다른 임원은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고 하며 위기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도요타 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지역은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 아니다는 점과
그리고 충전 인프라 개발, 추가 기술 진화와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한편 현재 글로벌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요타의 경우에도 향후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빠르게 증명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드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사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J팩트였습니다.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